얼마 전에 제가 결정사를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중국에서는 이제 성형수술을 너무 이제 판을 갈아엎어가지고 애들이 너무 못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와이프는 너무 이쁜데 애들이 너무 못생기니까 성형을 완전 판을 갈아엎은 것을 속이고 결혼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남편한테 위자료를 지급해라. 판례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뭐 가발을 속이고 결혼을 하거나 성형수술을 정말 심하게 속이고 결혼을 한다면 이게 사기 결혼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사기 결혼까지는 안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불치병인 거를 이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불치병이더라. 이제 이런 경우에 법원이 혼인 취소를 인정을 해주고 일반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병에 대해서 속이고 결혼했다. 이거는 사실 혼인 취소는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관계가 파탄이 돼서 6호 사유에 이르러야지만 이혼이 가능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발을 속이더라도 치료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누구나가 그 사실을 알았으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인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대머리라고 사람들 결혼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안 하시는 뭐 여성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원하시지 않는 이성들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이거는 결혼 못할 사유야, 이건 아니잖아요. 법원에서는 또 그런 것도 그 정도로 인정이 돼야 되는 거고, 성형도 마찬가지로 성형을 한 여성이나 뭐 남성이 괜찮아서 그냥 알고도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고 몰랐어도 결혼 생활 잘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꼭 그거를 숨겼다고 해서 누구나가 다 이거는 혼인을 못할 정도의 사유라고 인정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놓지는 않지만 이게 근원이 돼서 뭐 트러블이 갈등이 생기고 생겼다 이러면 그래서 이혼은 가능한. 그래서 이혼 사유 6호에 해당돼서 이혼을 할 수는 있다. 근데 이제 직업이라든지 뭐 재력 이런 것도 일반적으로 잘 모르고 결혼했다. 이것 가지고는 사실 그쵸. 혼인 취소까지는 법원에서는 맞아요. 받아주지 않고 이거를 속이기 위해서 어떤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 적극적으로 정말 거짓말을 했다. 저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아 진짜요? 저희 의뢰인이 네. 재혼을 하셨는데 그 남성분이 이미 살고 혼인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사실을 밝히신 거예요. 가발을 쓰고 있다고? 네, 원래는 가발을 쓰고 계시다가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래서 이 여성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에서는 당분간 아직 적응이 안 되니 착용을 해달라 가발을 그런 요청을 했지만 그걸 또 무시를 하셨나 봐요.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그 사유뿐만 아니라 근데 다른 것들도 다 겹쳐서 이혼을 하시긴 했는데 근데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판결문에 이제 그 입증이 안 됐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볼 때는 정말 그 사람이 대머리라는 걸 이 사람이 이전에 몰랐는지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기망했는지 그런 것들도 들어가는군요. 네, 적극적으로 기망을 했다라는 게 입증이 사실 어렵잖아요. 그 사람이 말을 안 했다라는 걸 네네. 입증하는 게 그런 자료가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카톡에 뭐다 대머리 아니야 이렇게 남기는 그리고 경우도 없을 테고 사실 모르는 거죠. 입증이 그렇죠. 어렵죠. 그리고 또 대머리라는 걸 알았더라면 결혼을 안 했을 것이다. 누구라도 봤을 때 그게 그럴 만한 사유라고 이제 인정이 돼야 되는데 또 이제 그런 것들도 어렵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시진 않았지만 뭐 이렇게 주장하나 뭐 입증이 안 됐다라는 취지로 판결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정이 안 된 거죠. 메인 사유는 되게 힘들다.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 840조 제6호에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것 같고 그 정도 사실 적극적인 기망이 이제 누가 봐도 있었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저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 유책 배우자까지는 아니어도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는 쪽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심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투명하게 하는 네. 게 그래도 깔끔하다. 네. 알겠습니다. 또 설날인데 실제로 명절 전후로 해서 뭐 상담 건수나 아니면 이혼 사례들이 많이 생겨나요? 보통은 저희가 이제 이런 명절 이후가 성수기다 실제로 성수기예요? 라고 말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설이랑 좀 추석이 달라요. 어. 설 전에는 사실 연말 연초이기니까 네. 사실 어떤 소송이나 협의 이혼까지 그렇게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는 거를 조금
한 템포 쉬어가시는 것 같고 어. 이제 명절이 지나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관계를 정리를 해야겠다. 네. 뭐 그게 시댁을 다녀와서일 수도 있고 친정을 다녀와서일 수도 있고 어떠한 뭐 또 시발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는 서로 거리두기 하면서 많이 방문들 자제하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래에는 뭐 시댁에 갔는데 이랬느니 친정에 갔는데 이랬느니 이런 사유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고부 갈등의 이제 그런 사유가 조금 줄어든 것 같기는 해요. 확실히. 예전에 비하면 어. 훨씬 그래요. 아까 19년도에 비해서 2020년에 좀 줄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런 사유도 있을 수도 있을 수 있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외부랑 거의 단절되고 이제 부부 간에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부부끼리의 갈등 아니면은 사실 이혼의 사유가 더 없어졌을 수는 있죠. 맞아요. 사실은 그거는 거의 기본 옵션처럼 항상 다 들어가는 거였어요. 고부 갈등. 고부 갈등.